여기 한 하버드대 학생이 한국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어떤 기사를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이든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죠.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고 오직 공부만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기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야기가 제 삶과 묘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마치 제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명문대에 입학한 경험과 닮아 있었죠. 한국이 자원도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 기술 혁신으로 도약했듯이 저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학업에 매진하여 하버드라는 꿈의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모습은 제가 사회적 장벽을 뚫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비슷해 보였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끈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가치관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유사점들이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을 심어주었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하버드에 입학해 도시계획 및 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첫 학기에 만난 제임스 콜린스 교수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구글의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저서 미래도시의 청사진은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의 필독서로 꼽히죠. 하버드에서 콜린스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은 때로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강 신청 시즌마다 그의 강의는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저 역시 입학 전부터 그의 강의를 꼭 듣고 싶어 했고 운 좋게도 첫 학기에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출신의 스마트 시티 전문가인 그분은 수업 중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를 자주 언급하셨죠. 어느 날 콜린스 교수님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소개했을 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수님은 네이버가 한국의 구글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셨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 밖에서 구글과 견줄 만한 기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죠. 특히 제임스 교수님이 소개한 네이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프로젝트는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135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5개 도시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도시 모니터링, 계획, 재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이 기술은 제가 꿈꾸는 미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네이버의 기술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교환학생 윤다은을 만나게 되었죠. 콜린스 교수님의 스마트 시티 설계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가 배정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셨고 저는 운 좋게도 다은과 같은 팀에 배정되었어요. 처음 다은을 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팀 미팅을 하면서 다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다 하버드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어요. 다은의 학문적 배경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실무 경험이었습니다. 다은은 지난 여름 네이버의 스마트시티 부서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실제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주제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 계획에 대해
그녀가 가진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것이었죠. 다은은 열정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통 체증 해소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첫 미팅에서 다은은 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는 우리 팀 프로젝트의 핵심 사례 연구가 되었죠. 다은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팀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사이트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다은을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은과의 만남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죠. 다은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 특히 송도와 부산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 저를 한국 유학생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만의 모임에 외국인인 제가 참석해도 될지,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게다가 제 한국어 실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따뜻한 권유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이끌려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막상 모임에 가보니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제가 불편함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대화 주제도 풍성했습니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경영대학원 학생은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대생은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 있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국이 정말 다방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글로벌한 시각과 협력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모임에서 한 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AI 혁신 컨퍼런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의 AI 기술력을 극찬했다고 해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한 미국 기업 대표는 한국의 AI 기술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업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 리우 웨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수업 시간마다 한국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한 번은 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해요. 진정한 혁신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다른 때는 한국의 5G 기술이 앞섰다고들 하지만 사실 중국의 화웨이가 이미 6G 개발에 착수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중국을 따라오기만 할 뿐이죠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성공에 대해서도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중국의 문화 산업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순식간에 추월당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웨이의 이런 발언들은 점점 도를 넘어섰고 수업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넘어 중국은 이미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죠라는 식의 과장된 주장을 자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웨이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편견 가득한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서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웨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맹목적인 자부심과 편견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다른 나라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폄하는 이제 막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된 저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웨이의 좁은 시각은 마치 넓은 세계를 작은 틀 안에 가두려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답답함과 함께 작은 분노가 꿈틀거렸죠. 객관성을 잃은 채 자국의 우수성만을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웨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그 배경에 진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과정, IT 인프라 구축 사례, 그리고 최근의 AI 기술 발전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정부의 지원 정책,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단순히 웨이와의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식이 되어갔습니다. 웨이의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지만 저에겐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거든요. 다은의 도움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접하게 되면서 제 관심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다은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버드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은의 열정적인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죠. 이든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동안 공부한 한국의 기술, 혁신 뒤에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은의 말에 설득되어 저는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캠퍼스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복 체험 코너에 들렀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은은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다음으로 김치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신선한 재료들을 만지며 한국 음식 문화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옆에서 다은이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 주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글을 쓰는 순간 그 글자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강사님께서 한글의 제작 원리와 과학적 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창의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이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만든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죠. 다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담긴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혁신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 다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성장 뒤에는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단순히 통계나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그녀의 꿈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비전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 역시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한편, 웨이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다루는 제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했지만, 이제는 차분히 사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 웨이가 또다시 한국의 5G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언쟁을 벌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표한 5G 기술 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웨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중국의 6G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중요성과 미래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웨이의 도전적인 태도가 오히려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웨이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단순히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을 언급하는 대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사례,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역할까지 폭넓게 공부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 산업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의 복잡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이와의 논쟁은 이제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서로의 지식과 관점을 나누는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해갔어요. 물론 여전히 웨이의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의견도 하나의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국제관계와 기술 경쟁에 대해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죠. 웨이와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제 학문적, 개인적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던 겁니다.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기업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은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비록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을 이뤄가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 AI 칩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룸메이트는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자랑스럽고 기뻤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웨이의 적대적인 태도는 더욱 강해졌고, 이제는 수업 시간 외에도 저를 찾아와 논쟁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꿈을 갖게 된 저는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죠. 웨이와의 논쟁이 점차 학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우리의 대립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체 수업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든과 웨이, 둘 다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제는 아시아의 기술 혁신 현재와 미래로 하죠. 이 제안은 클래스 전체를 흥분시켰습니다. 저와 웨이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팀장이 되어 동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시작했죠. 다은은 당연히 제 편에 섰고 그녀의 실질적인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그 배경에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토론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님들도 참관하러 오셨어요. 웨이의 팀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고 그들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혁신의 결과입니다.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해왔죠. 이어서 네이버의 AI 기술, 삼성의 반도체 혁신,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초대 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가 GPT-3과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두 나라의 기술 혁신 모델 중 어느 것이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할까요?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답했어요. 어느 한 모델이 모든 국가에 적합할 순 없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험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도 교육과 혁신을 통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영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토론이 끝난 후 교수님과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승패를 가리진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다은과 함께 토론 뒤풀이를 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든, 당신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한국 사람인 저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다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덕분이에요, 다은. 한국이란 나라가 내게 준 영감과 가능성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미래의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의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론 이후 저의 학교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지식과 열정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학내 신문에서 아시아 기술 동향에 대한 칼럼을 연재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에서의 인턴십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고, 제가 그 팀에 합류하길 원했어요. 이는 제 학문적 관심사와 완벽히 일치하는 기회였죠. 이든,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네이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보면 어떨까?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대학의 창업 교육,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편, 다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은은 제게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제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든 한국의 빠른 성장 뒤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이게 때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큰 강점이 되죠. 다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특성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 후 진로를 정해야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경험을 살려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혁신 포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기술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모여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든 이 포럼에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은의 제안에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포럼 참가가 제 미래의 진로를 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비용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제임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든,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보이는 걸 보니 기쁘구나. 마침 우리 학과에 해외 컨퍼런스 참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한번 추천해 볼 테니 지원서를 제출해 보는 게 어떻겠니? 교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은 저는 곧바로 지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포럼 참가가 제 학업과 향후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지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제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천만에요, 이든.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요. 다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도 이 포럼에 참가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 함께 한국의 기술 혁신 현장을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포럼 참가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은과의 발전된 관계도 기대 중이니 다음에 우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사연 또 보내겠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과 같을까요? 앞으로 서울에서의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한국 음식 중에 비비고 만두와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는 매번 품절이라 못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